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디딤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좀 디딤 영상을 좀 빨리 녹화해야 됩니다. 요즘에 좀 바쁘게 지냈더니 가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특히 이 녹화를 빨리 끝내고 아들과 함께 캐치볼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디딤 영상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 지형과 이제 해안 지형 우리 중단원에서 우리 두 번째 소단원인 우리나라의 하천 지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상류에 발달하는 지형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지형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공유하천입니다. 지난 시간 중상류에서는 우리 가믹공유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산속을 흐르고 있는 하천이 바로 가믹공유하천이었다면 자유공유하천은 평야 위를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하천을 우리가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공유하천과 함께 거의 세트로 항상 묶여서 나오는 요 두 개는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람원이 있습니다. 이 범람원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의 가장 끝부분인 하구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의 가장 입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자리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형태의 퇴적지형, 바로 삼각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유하천은, 이 자유공유하천은 어떻게 자유롭게 이렇게 유로를 변경하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하천이. 그렇게 되면 특히 꺾여 나가는 쪽이 이 바깥쪽이 되겠죠. 바깥쪽은 침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물도 훨씬 많이 이쪽으로 몰려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침식이 강하고 이쪽은 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은요, 유속이 느리고 그 다음에 물의 양도 적고 수심도 얕죠. 그래서 이쪽 자리에서는 이제 퇴적작용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을 중심으로 깎고요, 반대쪽은 쌓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공류가 쉽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깎고 또 여기서 깎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요 두 부분이 만나겠죠. 그쵸? 만나게 되면 하천이 유로가 좀 단순해지면서 흐르게 되고 이렇게 과거에 흐르던 자리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제 우리 가믹공유하천에서는 구화도라는 내용으로도 이제 배웠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긴 자유공유하천에서 물이 일부 흐르던 부분이 남아요. 자, 그 남아서 물이 고여있게 되거든요. 그게 꼭 소의 뿔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가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 구미 지역의 하천 지형을 선생님이 또 같이 붙여 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또 우가코를 일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자유공유하천은 바로 어디를 흐르냐? 평야 위를 흐릅니다. 바로 이 평야는 대부분 이 자유공유하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 놓은 범람원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침식이 강하다? 측방 침식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가믹공유하천에서는 무슨 침식이었습니까? 바로 하방 침식이었죠. 그래서 측방 침식을 통해서 유로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하천이 바로 자유공유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하천 어디에 발달한다고요? 중하류에 발달합니다. 어디 위를 흐른다고요? 범람원 위를 흐릅니다. 특히 큰 대하천보다는 그 대하천으로 들어가는 지류하천에서 자유공유하천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측방 침식을 자유롭게 하면서 유로가 많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중도, 우가코, 구하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이렇게 하천이 지금 평야 위를 흐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자유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하천의 옆에 보게 되면은 일부 제방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이 하천이 더 이상 농경지로 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옆에 보세요. 이 하천은 굉장히 직선으로 되어 있죠. 다 옆에 제방을 쌓은 겁니다. 이런 제방을 쌓아서 하천을 가두어 놓게 되죠. 이게 바로 직강공사입니다. 직강공사, 바로 옆에 무엇을 쌓는 거예요? 제방을 쌓는 거예요. 인공 제방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공유하천은 현재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걸 지형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요 표시들, 이렇게 지금 철도라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바로 요게 인공 제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요, 요 만경강이 바로 이 평야 위를 흐르고 있던 자유공유였는데 지금은 이 제방 속에 갇혀 있죠. 자, 이 제방이 끊어먹다 보니까, 이 만경강을 끊어먹다 보니까 과거 만경강이 흘렀던 그 흔적인 요 부분이 남죠. 자,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우가코가 되겠죠. 자, 우가코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는 인공적으로 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쵸? 자, 그리고 만경강 옆에 이렇게 대부분 평야, 논으로 우리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공유하천 중하류 지역의 우리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자유공유가 흐르고요. 이 자유공유가 흐르고 있는 이 평야 지역, 이 평야 지역은 범람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자유공유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옆에 아주 미립질의 토양이 퇴적되면서 바로 배후 습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넘치는 과정 속에서 입자가 굵은 것들이 퇴적이 되면서 해발 고도가 조금 주변보다는 높게 되는 자연제방이 만들어집니다. 유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남기기도 하고요. 우가코를 남기기도 하고요. 자, 우리 자유공유하천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퇴적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중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과거 하천이 흐르던 흔적이 남기도 하는데 그건 구하도라고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가코를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제방을 쌓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천이 쉽게 이렇게 과거에는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바로 지금 위에 사진에 있는 지형도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영산강의 우리가 그 모습인데요. 자, 여기 지금 무엇을 만들어놨죠? 이게 뭐라고요, 선생님이? 제방입니다. 제방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우가코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논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사진과 요 지형도를 자세히 보면서 지도를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범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유공유하천에서 홍수 때 범람을 해서 이렇게 물이 넘치죠. 자, 그렇게 되면요, 굵은 입자들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천 주변에 쌓이게 되고요. 입자가 아주 작은 미립질의 물질들은 멀리까지 흩어져서 퇴적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자유공유하천 양쪽에 약간 해발 고도가 높은 이 부분이 바로 입자가 굵은 것들이 쌓이는 자연 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작은 것들이 주로 퇴적되는 배후 습지가 그 옆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밑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본 건데요. 여기 지금 모래의 구성 비율이 높다고 했죠.
자, 모래는 조립질입니다. 입자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수가 어떻습니까? 배수가 잘 됩니다. 우리 양호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배우습지는 뭐가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토예요. 점토는 입자가 작다 그래서 미립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립질 속에서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배수가 불량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수가 양호한 곳과 배수가 불량한 곳, 이 차이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도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범람원은 장기간 하천 범람으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평야인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보는 이 지형도는 우리 EBS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지형도여서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오른쪽은 네이버에서 위성사진을 바로 찾아봤어요. 이 동네를. 그런데 옆에 있는 지형도가 과거의 지형도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위성사진은 최근의 위성사진이어서 토지의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 있지만 하천 지형을 살펴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황룡강이 있어요. 황룡강이 있고요. 황룡강 옆으로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인공제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것들은 전부 다 이 가옥인데요. 이 가옥들이 모여있는 이 취락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이 황룡강 주변에 여기 지금 요 표시 보입니까? 요 표시, 요게 바로 밭입니다. 자, 밭은 배수가 주로 잘 되는 곳에 있고요. 이 밭과 함께 주변에 또 이렇게 취락들이 발달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자리에는 무엇을 주로 토지 이용을 합니까? 밭이나 취락을 주로 이제 입지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주변에 논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논입니다. 여기가 바로 배우습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배우습지 자리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새로운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집들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밭, 취락, 과수원.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자연 제방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는 곳이 바로 배우습지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자연 제방 자리, 밭과 취락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 자, 그리고 뒤쪽에 논으로 이용했던 곳이 바로 배우습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하고요. 여기 지금 요 도시가 바로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은 무슨 강이 되나요? 낙동강이 되겠죠. 이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면서 낙동강이 가지고 왔던 퇴적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내려놓으면서 만들어내는 평야가 바로 삼각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이런 삼각형의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이집트 앞쪽에 그런 것들은 거의 삼각형 모양에 가깝게 퇴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 지형도인데요. 바로 부산광역시 보이죠? 여기 지금 을숙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을숙도가 바로 요 섬입니다. 하중도가 되겠죠? 요 섬이 바로 을숙도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 부산의 이 삼각주는, 낙동강 삼각주는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나요? 논으로 이용되고 있죠. 일부 이렇게 밭으로 이용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네요. 근데 여기는 강의 끝이니까 이 하천이 퇴적되어 놓은 퇴적물 중에서 입자는 가장 작은 입자가 퇴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낙동강 삼각주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밑으로 퇴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가서 모래를 만져보면 굉장히 모래가 가늡니다. 입자가 아주 가는 것들이 끝에 와서 퇴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삼각주하고의 유속이 감소하면서 하천의 토사가 지금 이 모식도와 같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찍어 본 건데요. 자, 여기가 바로 요 섬이 바로 무슨 섬이라고요? 을숙도가 되죠. 을숙도. 자, 하중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해바다와 만나면서요. 퇴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이 삼각주가 퇴적이 많이 붙으면 이 을숙도도 넓은 다시 평야로 성장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것을 이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물자원으로서의 하천의 이용과 개발은 우리 다음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